네, 오늘 아침에 애들이랑 서울구치소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서신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내용을. 근데 마지막에 제가 거짓말로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도 엄마 보내줄 테니까 안 보고 사진만 찍겠다고 나중에 몰래 봤습니다. 그래. 봤는데 제가 애들을 자주 못 봐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결애한테 이제 엄마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애가 이제 잘 지내면 밝고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이제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꽉 찬 이 수은회관 강당의 모습에서도 보여지듯이 저희가 잘 발기하고 잘 길을 연다면 아주 많은 우리 결애 선생님 같은 아주 많은 우리 훌륭한 국민분들이 잘 함께해 주시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견 다녀오면서.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제 국가보안법 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참 재판을 하면서 법리적으로나 이제 검사 측에서는 이게 너무 친북적이지 않느냐 이러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게 뭐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국가보안법 재판을 할 때는. 근데 이번에 구속된 검찰 측의 영장 청구서 200페이지를 보면서는 이런 토론조차 불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그 유명한 지상낙원 발언입니다. 이 발언 하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소하려고 추리는데 200건이 지금 추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발언은 경찰 발표로 드러났듯이 없었던 발언입니다. 근데 이 발언이 종편이 가로까지 치고 종편이 네모칸까지 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을 시켰습니다. 그게 검찰 청구서에 그 내용이 결국은 구속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아닌 사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동강에 맥주가 맛있다고 한 표현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300만의 평양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사진이 대한민국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언급한 토크쇼의 내용이 찬양고무로 됐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토론의 여지도 없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아내가 구속된 첫날 첫 면회에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 2줄만 써달라.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래 불러봐라 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구속은 종편과 검찰, 경찰을 앞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청부구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익산에서 테러가 나고 다음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주 전 샤를리 언론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바로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 반문명적, 반인류적 테러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벌어졌던 폭탄 테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그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마디를 했습니다. 종북 콘서트로 인한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 딱 한 줄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돌변했습니다. 집안에서 일기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년 전 방북 당시 평양에서 쓴 일기장, 98년 재판에서 이미 공개되었던 그 일기장이 재탕, 3탕, 4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TV조선이 그 일기장을 입수했는지 경로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일기를 쓰면 안 되는 나라입니까? 일기가 범죄가 되는 나라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범죄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쓴 시들이 다시 문제가 돼서 재판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내가 사사망대행을 추모한 것이 공산 무장 폭도들의 무장 폭동을 추모한 시로 바뀌어져서 아내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적단체 활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6년 전 해산된 단체입니다. 8년 전 그 단체 행사에 한 번 참여한 것이 이 단체의 주도 세력으로 돼서 어마어마한 이적단체 주동자로 돼서 아내는 구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부구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 얘기를 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반도 종단 열차를 운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를 지나서 낮은 선봉으로 가는 종단 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누가 이 열차를 탈 수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먹잇감을 찾아서 혈안이 된 이 나라에서, 종북 광풍이 부는 이 나라에서 그 열차를 누가 무서워서 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열차에서 누가 대동강 맥주를 누가 감히 마시고 음미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너무나 절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나라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두 딸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킨 이 정부가 이산가족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국가보안법으로 갇혀있는 통합진보당의 수많은 통일인사들을 9년을, 7년을, 5년을 형을 때리고 무슨 이산가족을 말한단 말입니까? 분단 70년 올해를 통일의 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분단이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종북의 바람이, 빨갱이의 바람이, 국가보안법의 바람이 불지 않은 날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오늘 가장 심각합니다. 서북청년단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조장하고 있습니다. 테러 집단 어버이연합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조장하고 있습니까? 강연 90분이 내란이 됐습니다. 강연의 내용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중요치도 않습니다. 그 강연 90분이 징역 9년으로 돌아왔습니다. 10분을 이 자리에서 떠들어서 감옥생활 1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내란을 누가 했습니까?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했습니까? 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박정희가 한 것이 내란입니다. (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과 노태우가 한 것이 내란입니다. 이 통일대박, 이 단어만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종북으로 연명하는 이 정권입니다. 종북으로 대박내는 이 정권입니다. 이 원탁회의가 앞장에서 반드시 이 정권의 종북 소동이 쪽박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주제!